어머니, 또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벽시계는 오후 3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혜로운 노마드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이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각색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머니, 또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민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계시는 어머니를 붙잡았다. 벽시계는 오후 3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응. 나가야 해. 시간이 됐어. 80세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급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1년. 어머니는 매일 이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외출을 하려 했다. 어디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밖은 춥고 지금은 쉬실 시간이잖아요. 아니야. 가야 해. 늦으면 안 돼. 어머니의 눈빛이 다급해졌다. 마치 아주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민수의 아내 영희가 부엌에서 나왔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오늘도 또 그러시네요. 매일 이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쉽지 않았다. 특히 매일 오후 4시만 되면 시작되는 이런 일이 가장 힘들었다. 제발 나가게 해줘.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밖에 나가시면 길을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앞섰다. 지난번에도 어머니가 혼자 나가셨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찾으러 간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누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5년이나 됐잖아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가야 해. 내가 가야 해. 어머니가 문고리를 잡고 나가려 하자 영희가 얼른 앞을 막았다. 어머님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아요. 내일 날씨 좋을 때 함께 나가요. 하지만 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초조해하며 시계를 자꾸 쳐다보았다. 4시가 가까워올수록 어머니의 마음은 더욱 급해졌다. 이런 일이 벌써 한 달째 계속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너무 정확했다. 오차 없이 매일 오후 4시, 마치 시계처럼 정확한 어머니의 행동에 민수는 점점 궁금해졌다. 도대체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 걸까? 영희에게 물어봤지만 영희도 고개를 저었다. 치매 환자들이 다 그런 거 아닐까요? 병원에서도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민수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고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단순한 착각이나 망상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혹시 옛날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민수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특별히 오후 4시와 관련된 기억은 없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었고 퇴근 시간은 6시였다. 형제들도 각자 다른 시간에 학교에서 돌아왔으니 예시와는 관련이 없어 보였다. 며칠 후 민수는 결심을 했다. 어머니가 정말로 어디로 가시려는 건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다. 여보, 오늘은 어머니를 따라가 볼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어머니가 길을 잃어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멀리서 지켜볼게요. 어머니가 정말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오후 3시 50분. 민수는 미리 밖에 나가서 어머니를 기다렸다.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어머니의 움직임을 살펴보았다. 정확히 4시 어머니가 집에서 나오셨다. 이번에는 영희가 말리지 않았다. 민수와 미리 약속한 대로였다. 어머니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셨다. 허리가 굽어서 걸음이 느렸지만 방향은 확실해 보였다. 민수는 들키지 않게 뒤를 따랐다. 골목을 나와 큰 길로, 큰 길에서 다시 작은 길로. 어머니는 마치 지도를 보고 가는 것처럼 정확한 길을 걸어가셨다. 치매로 기억력이 떨어지셨다고 했는데 길은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다. 20분쯤 걸었을까. 어머니가 한 버스 정류장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는 의자에 앉아서 길 쪽을 바라보며 기다리기 시작하셨다. 민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머니가 정말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누구를 기다리시는 걸까? 어머니는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1시간 넘게 기다리셨다. 지나가는 버스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마치 특정한 버스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떤 버스가 와도 타지 않으셨다. 그저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셨다. 민수는 멀리서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다. 추운 날씨에 얇은 옷을 입고 계신 어머니가 애처로워 보였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머니의 표정이 평온해 보인다는 것이었다. 집에서 초조해하시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5시가 넘어서야 어머니가 일어나셨다. 그리고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셨다. 민수는 서둘러 집으로 먼저 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어머니는 대답을 흐렸다. 하지만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왜 그 버스 정류장에 가서 기다리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 버스 정류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 다음 날, 민수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어머니, 혹시 그 버스 정류장 기억나세요?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갔던 곳인가요? 버스 정류장. 무슨 버스 정류장? 어머니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는 듯했다. 치매 때문에 방금 전 일도 잊어버리는 상황이었다. 민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다. 혹시 형이나 누나들이 뭔가 알고 있을까? 그날 저녁, 민수는 형에게 전화를 했다. 형, 혹시 우리 어릴 때 어머니가 매일 오후 4시에 어딘가 나가시던 기억 있어? 사시? 글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어머니가 요즘 매일 4시마다 나가시려고 해서요. 치매 증상인 것 같은데 너무 정확해서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 혹시 그거 말하는 거야? 내가 유치원 다닐 때. 형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다. 유치원? 저와 관련된 건가요? 그럼. 너 유치원 버스 타고 다닐 때 어머니가 매일 마중 나오셨잖아. 정확히 4시에. 민수의 가슴이 쿵했다.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조각조각 떠오르기 시작했다. 맞다. 유치원 버스. 민수는 30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5살이었던 그때 노란색 유치원 버스를 타고 다녔다. 그리고 매일 오후 4시에 집 앞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기억이 점점 선명해졌다. 버스에서 내리면 항상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다.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가끔 안 나오는 날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으셨다.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들고 추운 날에는 따뜻한 외투를 입혀주려고 기다리고 계셨다. 민수야, 오늘 뭐 했어? 버스에서 내리면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첫 마디였다. 그리고는 작은 손을 꼭 잡고 집까지 걸어가시곤 했다. 어머니가 항상 간식도 준비해 놓으셨지. 따뜻한 우유에 과자, 때로는 직접 만드신 호떡이나 붕어빵을 준비해 두셨다. 유치원에서 배고팠던 민수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 왜 다른 엄마들은 매일 나오지 않는데 왜 엄마는 매일 나와요? 한 번은 민수가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 우리 민수가 혼자 오면 무서울까봐. 그리고 엄마가 우리 민수 빨리 보고 싶어서 그래. 어머니는 그렇게 대답하시며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다. 어머니가 매일 마중 나오시는 것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민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어머니는 지금도 그때의 기억 속에 살고 계신 것이었다. 치매로 많은 것을 잊으셨지만 아들을 향한 사랑만은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매일 4시에 민수는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아직도 5살 민수가 유치원 버스에서 내리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었다. 30년이 지났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시간이 멈춰 있었다. 다음 날, 민수는 다시 어머니를 따라갔다. 이번에는 숨어서 지켜보지 않고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어머니,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어머니가 민수를 보고 놀라셨다. 너 누구니? 어머니는
민수를 알아보지 못하셨다. 하지만 민수는 상관없었다. 저 민수예요, 어머니. 민수? 우리 민수?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잠깐이나마 민수를 알아보시는 것 같았다. 네, 어머니 민수예요. 민수는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는 민수를 한참 쳐다보시더니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민수의 얼굴을 만지셨다. 많이 컸구나. 우리 민수가 이렇게 컸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 애틋함이 묻어 있었다. 치매로 인해 혼란스러워하시면서도 모정만은 변하지 않았다. 어머니, 왜 여기서 기다리세요? 민수가 올 시간이잖아.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 어머니는 여전히 길 저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어머니, 저 이제 다 컸어요. 더 이상 유치원에 다니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아니야. 4시에 와야 해. 내가 기다려야 해. 민수는 마음이 아팠다.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할까?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다. 굳이 현실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어머니가 행복해 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럼 저도 같이 기다릴게요. 민수의 말에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다. 정말 같이 기다려줄 거야? 네, 어머니. 그날부터 민수는 매일 오후 4시에 어머니와 함께 버스 정류장에 나갔다. 처음에는 영희가 걱정했다. 당신까지 왜 그러세요? 어머니 혼자 다니시게 두면 안 돼요? 여보, 어머니가 행복해 하셔. 그리고 나도 좋은 시간이에요. 정말 그랬다. 어머니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민수에게도 소중했다. 어머니는 가끔 민수를 알아보기도 하고 가끔은 모르기도 했지만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다. 오늘은 민수가 늦네. 뭐 하고 있을까?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면 민수가 대답했다. 곧 올 거예요,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요.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자. 버스가 올 때마다 어머니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셨다. 그리고 민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조금 실망하시지만 금세 다시 미소를 지으셨다. 내일은 분명 올 거야. 어머니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어머니의 불안감이 많이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3시만 되면 초조해하시며 나가려고 하셨는데 이제는 민수와 함께 갈 수 있다는 안정감 때문인지 훨씬 평온해지셨다. 민수야, 오늘도 같이 갈까? 어머니가 민수에게 물어보시는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 같았다. 민수는 그런 어머니가 귀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다.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이제는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바라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다. 오늘도 나오셨네요. 정류장 근처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네, 매일 나와요. 참 효자시네요. 어머님이 복이 많으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민수는 부끄러웠다. 효자가 아니라 오히려 어머니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이었다. 영희가 말했다. 오늘은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나가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걱정스러워하셨다. 민수가 젖을 텐데 우산을 가져가야지. 민수는 우산 2개를 챙겨서 어머니와 함께 나갔다. 비에 젖으면서도 어머니는 계속 길을 바라보셨다. 비 맞으면 감기 걸려. 빨리 와야 하는데. 어머니의 걱정 가득한 목소리를 들으며 민수는 30년 전에도 어머니가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 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잖아요. 응. 아, 그래. 너 여기 있구나. 어머니가 민수를 보며 안심하는 듯 미소 지으셨다. 그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민수는 어머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세심하게 보살펴 주셨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영희가 말했다. 어머님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시고 웃으시는 일도 많아지셨어요. 민수도 그렇게 느꼈다. 어머니는 매일 4시를 기다리는 즐거움이 있으셨고 그 시간이 어머니에게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민수는 어머니를 보며 그런 생각을 했다. 어느 봄날 오후,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다. 어머니와 함께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로 노란 유치원 버스가 나타난 것이다. 새로 생긴 유치원의 버스였다. 버스가 멈춰 서자 꼬마들이 우르르 내렸다.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아이들을 바라보셨다. 민수야. 민수 어디 있어?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서 아이들을 찾기 시작하셨다. 민수는 당황했지만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너 말고 우리 민수수. 작은 민수 말이야. 그때 한 꼬마가 어머니 앞으로 다가왔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가 밝게 인사하자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어머, 민수야. 할머니가 기다렸어. 어머니는 그 아이를 민수인 줄 아시고 꼭 안아주셨다. 아이도 놀라지 않고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다. 할머니, 저 오늘 그림 그렸어요. 정말 우리 민수가 그림을 그렸다고? 어머니는 아이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셨다. 마치 정말 손자를 만난 것처럼 행복해 하셨다. 그 광경을 보던 민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순수하고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그 사랑이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의 엄마가 달려왔다. 죄송해요, 우리 아이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좋아하셔서요. 민수가 상황을 설명하자 아이 엄마도 이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내일도 여기 계실까요? 우리 준호가 할머니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매일 나와요. 그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민수를 기다리지만 준호와 다른 아이들과도 만나는 즐거움이 생겼다. 아이들도 어머니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는지 들어줄래요? 그럼 우리 민수수. 할머니가 다 들어줄게. 어머니는 아이들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행복해 하셨다. 그리고 아이들도 어머니의 따뜻한 관심을 받으며 기뻐했다. 민수는 이제 확신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가 원하셨던 것이라고. 사랑하는 아이를 기다리고 맞이하고 보살피는 것. 그것이 어머니에게는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버스 정류장은 작은 사랑의 공간이 되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매일 오후 4시에 나가셔서 아이들을 기다리신다. 그리고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그 소중한 시간을 보낸다. 아이들의 부모들도 이제는 어머니를 진짜 가족처럼 대한다. 어머니가 아프신 날에는 안부를 묻고 명절에는 선물을 가져다 드리기도 한다.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 손자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으신다. 어느 날 준호가 어머니께 그림을 선물했다. 할머니와 손을 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드릴게요. 고마워. 우리 민수수.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할게. 어머니는 그 그림을 가슴에 꼭 안으셨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가 어머니께 물어봤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우리 민수들이 다 건강하고 착해서. 어머니는 모든 아이들을 민수라고 부르셨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만큼은 진짜였다. 민수는 깨달았다. 치매는 어머니의 기억을 앗아갔지만 사랑까지는 앗아갈 수 없었다는 것을. 오히려 그 사랑이 더 순수하고 깊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행복이 민수 자신에게도 큰 행복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매일 오후 4시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민수에게도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다. 비록 기억은 흐릿해져도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사랑만큼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오늘도 어머니는 말씀하신다. 내일도 4시에 나갈까? 네, 어머니. 함께 가요. 그렇게 오후 4시의 약속은 계속된다. 사랑이 있는 한,
영원히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어머니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감동받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